네, 안녕하세요. 자기경영 마스터 이서연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실 텐데요. 분명히 내가 이메일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저 못 받았는데요 라고 말하거나, 열심히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렸는데 팀장님이 그래서 핵심이 뭐예요? 라고 묻는 경우, 또 내가 보낸 메시지를 상대방이 전혀 다르게 해석해서 오해가 생긴 경우가 있죠.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내가 글을 못 써서라기보다 문서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보고서, 이메일, 사내 공지처럼 글로 소통할 때 꼭 알아야 할 4가지 핵심 원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 커뮤니케이션이란 말이나 표정이 아니라 글과 문서로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이죠. 보고서, 이메일, 기획안, 사내 공지, 회의록 등이 대표적인데요. 문서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기록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다시 확인할 수도 있고요. 조직 구성원들이 동일한 정보를 함께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죠. 글만으로는 감정이나 뉘앙스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고, 또 사람마다 내용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 커뮤니케이션은 단순히 많이 쓰는 것보다 상대방이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문서 커뮤니케이션에 꼭 필요한 4가지 원칙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원칙은 바로 명확성입니다. 핵심 메시지를 문장의 맨 앞에 두는 것이죠. 이것을 보통 두갈식이라고도 하는데요. 결론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이유와 배경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고 팀원들과 논의한 결과 몇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작하면 읽는 사람은 끝까지 읽어야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써볼까요? 이번 프로젝트 일정이 2주 지연될 예정입니다. 주요 원인과 해결 방안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네, 어떤 문장이 더 빠르게 이해되시나요? 두 번째 문장은요, 첫 줄만 읽어도 무슨 일이 생겼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바쁜 팀장이나 임원일수록 결론이 먼저 나오는 문서를 선호합니다. 따라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가장 먼저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이 문서에서 내가 가장 먼저 전달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그 답을 첫 문장에 쓰면 됩니다. 두 번째 원칙은요, 구조화입니다. 네, 문서의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정보가 뒤섞여 있으면 읽는 사람이 핵심을 찾기가 어렵겠죠. 이메일을 예로 들어볼까요? 제목은 이렇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요청, 마케팅 예산안 검토 부탁드립니다. 금요일까지 회신 요청. 그리고 본문은 이렇게 씁니다. 안녕하세요. 마케팅팀 이서연입니다. 다음 달 캠페인 예산안을 첨부해 드립니다. 검토하신 후 금요일까지 의견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작성하면 제목만 보고도 무슨 내용인지, 또 무엇을 요청하는지, 또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문서 커뮤니케이션 세 번째 원칙은요, 바로 시각적 요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글로만 가득한 보고서보다 표, 그래프, 이미지가 들어간 보고서가 내용을 훨씬 빠르게 이해하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매출 실적을 설명할 때 숫자를 문장으로 길게 나열하는 것보다 월별 매출을 표나 그래프로 보여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다만 시각 자료를 너무 많이 넣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보고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와 그래프는 핵심 메시지를 더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숫자를 비교할 때는 표를 사용하고요. 또 변화의 흐름을 보여줄 때는 그래프를 활용해 보세요. 그리고 표나 그래프 아래에는 그 자료가 의미하는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전월 대비 매출은 15% 증가했지만 신규 고객 수는 5% 감소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있어야 읽는 사람이 그래프를 보고 무엇을 중요하게 봐야 하는지 알 수 있겠죠. 네 번째 원칙은요, 문법, 맞춤법, 오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글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오타가 반복되거나 표현이 어색하면 문서 전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 이름, 날짜, 금액, 전화번호, 첨부 파일 이름은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이메일을 보내기 전에는 다음 세 가지를 점검해 보세요. 받는 사람이 정확한가, 요청 내용과 기한이 분명한가, 첨부 파일을 빠뜨리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중요한 보고서는 컴퓨터 화면으로만 확인하지 말고 가능하면 한번 출력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볼 때는 발견하지 못했던 오타나 어색한 문장이 종이를 읽을 때 더 잘 보이기도 하거든요. 소리내어 읽어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읽다가 숨이 차거나 문장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면 그 문장은 조금 더 짧게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핵심 정리,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결론을 먼저 쓰세요. 핵심이 앞에 나오는 두 갈식으로 작성합니다. 둘째, 내용을 구조화하세요. 제목, 첫 문장, 본문, 다음 행동이 분명해야 합니다. 셋째, 숫자와 데이터는 표와 그래프로 보여주세요. 넷째, 보내기 전에 맞춤법, 오타, 기한, 첨부 파일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세요. 잘 작성된 문서 하나가 긴 회의 1시간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서면 커뮤니케이션을 타고날 글쓰기 능력이 아니라 반복해서 연습할수록 좋아지는 업무 기술입니다. 내일 보고서를 작성하시거나 이메일을 보내실 때 오늘 배운 것 가운데 딱 하나만 적용해 보세요. 가장 쉬운 방법은 결론을 먼저 쓰는 겁니다. 자기경영 리더십 이서연 TV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